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안 싸우고? 진짜? 싸운 텐데 얼굴 보니까. 그래요? 예. 제 후배들 중에서 변호사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이혼 전문이에요. 전문인데 그 친구는 그래요. 나보고 그래요. 형님, 저는요 남의 가정을 깨야 먹고 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을 주고 사랑을 줘도 모자를 파네. 일단 깨야 돼. 어떤 가정 오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중재하면은 서로 화해하고 살 집인데도 양심상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 얘기 들어주고 할 수 없이 깬답니다. 참 웃기죠, 그죠?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전화하지 말랍니다. 바쁘다고. 앞으로 6개월 벌 돈 다 못 납니다. 하고 그때 가서 이제 조금 좀 싫어질 때 되면은 또 추석 다가와요. 그리고 두 명절 때문에 1년목 하는 겁니다. 지금에서 봄, 여름, 가을에서 겨울, 봄. 아, 참 좀 그런 직업이죠, 그죠? 예. 좀. 명절 때 안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요거 얘기 안 하면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도요 형제끼리 다 달라요. 다 달라. 얘기해보면은 해봤자 싸움밖에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예, 반드시 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술 먹고 화나가지고 막 그죠? 막 폭행 일어나고 막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아, 지 아들 딸내면 챙기면 되지. 놈 자식 뭐 동생이고 고모고 뭐 딸이 뭐 결혼을 했는지 뭐 취업했는지 뭘 그래 궁금해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좋은 얘기만. 너 올해는 뭐 취업했냐? 이게 아니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꿔주던가. 너 재수한다면서? 이게 뭐야? 야, 아깝게 떨어졌지. 올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스카이대 가봐. 아시겠죠? 이렇게 좋은 말 해줘야 되지. 에이그, 내 아들은 갔는데 넌 못 갔어? 이게 참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상처받는 일 하지 말고 그냥 남 얘기는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 몇 페이지냐면은 373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잠깐만 설명 얘기하면은 정비법 처음에 용어 정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해서 시행 방법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시행자,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지정개발자 했죠.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시행 방법대로 결정난 계획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사업합니다. 그러면 국토법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실시계획입니다. 그렇죠. 개발법도 실시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비법은 실시계획을 안 그러고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용어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이 앞에서 말한 두 법의 실시계획과 같은 거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먼저 사업시행계획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자, 작성해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얘도 인가받고 그리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착수합니다.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사에 착수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은 먼저 앞에서 말한 구체적인 계획, 내가 정비 계획대로 사업할 테니까 좀 큰 그림이죠. 구역점 지정을 쉬워. 그러니까 그 정비 계획의 범위 안에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 계획에 맞게 정비 계획에 따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정비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자, 책 보세요. 거기 1번 나오죠? 사업 시행에는 뭐에 따라? 정비 계획에 따라. 줄 보세요. 정비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이 아니에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내용은 차차 하기로 하고요. 근데 외우는 거니까 넘기세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2번에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및 신고가 있는데, 먼저 여기서 그럼 인가권자가 누구일까요? 누구? 그렇죠? 설 때 전 붙이다가 다 까먹었죠? 절로 보세요. 우리가 개발법은 일단 모르면 누구랑 무조건 지정권자. 개발법은 지정권자. 환지계획 인가만 빼고 일단은 지정권자. 개발법 내에서 누가 허가하냐, 뭐 누가한테 인가 받냐, 일단 누구라고요? 일단은 지정권자. 그러면 정비법은 일단은 무조건 누구? 정비법은 무조건 시장, 군수 등 허가권, 승인권자. 아시겠죠? 무조건 시장, 군수 등. 즉 특시, 특도, 시, 군, 구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시장, 군수 등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는다, 그 말이죠. 예,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이때는요 분명히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 아닌 경우죠.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직접 시행자라면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하겠지만 인가는 안 받겠죠. 그죠? 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위에, 맨 위에 줄에 끝에 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 경우는 제외,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세 번째 줄에, 그렇죠? 시장군수 등에게 관련된 계획서 등등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줄이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이하, 자, 책에 있는 거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서는 우리가, 자, 얘는 작성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작성한다. 작성해서 인가 받습니다. 자, 작성된 이후에 뭔가 내용을 변경해야 돼요. 여기 변경할 때에도 인가 받고요. 중지할 때에도 인가 받고요. 또 나중에 폐지할 때에도 인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변경도 인가 받지만 경미한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때 인가 받지 않고 신고합니다. 뭐 한다고요? 신고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나오죠. 그죠? 인가 받고 변경도, 중지도, 폐지도. 그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부터, 중간에 그만둘 때부터, 완전히 안 할 때까지 모든 것 전부 다 인가 다 받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 받지 않고 뭐 한다고요? 신고한다. 그래서 현재 여기 신고 사항 있죠? 이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없어요. 나중에 이거는 요약집에. 아시겠죠? 어차피 얘는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운다기보다도 큰 틀을, 큰 맥락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나중에 요약집에 집어넣어서, 그때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몇 개만 그 중에서 또 골라가지고 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가권자가 인가하기 전에 이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시킵니다. 14일 이상 공람시킨다는 겁니다. 시키고요. 그리고 인가권자가 인가가 나왔나 안 나왔나, 무조건 인가가 무조건 100%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인가 가타 여부를 통보합니다. 통보. 가타 여부 통보. 이거는 60일입니다. 공람은 14일 이상. 인가 가타 여부 통보는 60일 내에. 여러분 책 보시면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공람 14일 이상이고요. 3번 통보 나오죠? 얼마 내에? 60일 이내에 통보하라. 그리고 그 이하
시장군수 등은 인가를 하거나 변경, 중지, 폐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줄 고시해라. 저를 봅니다. 이 얘기예요. 인가하면은 고시해라. 변경해도 고시해라. 중지해도 고시하고 폐지를 해도 고시해라. 그 뜻입니다. 그렇죠? 예. 4번 사업시행 인가. 그 사업시행 인가 전에요. 사업시행 계획자가 빠졌네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아시겠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그러니까 인가하기 전에, 자 여기서 인가를 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동의요건. 요건이 있는데, 최소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누가 하죠? 무조건 단독이든 공동이든 하여튼 무조건 개입해. 누가요? 첫째가 공짜예요. 누가요? 누가요? 어떻게 알았지? 무조건 공공시행자,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 그리고 뭐 하든 공공시행자 지분이, 그죠? 50% 초과할 때 어쨌든 공공. 그리고 또 토주공 등과 건등 민간인과 같이 공동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개입, 단독 또는 공동할 때 항상 공공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는 동의를 받고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조합이 할 때 하고, 그죠? 조합이 할 때 하고,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하고, 하나 더 지정개발자. 그것도 민간인, 일종의 민간이니까죠. 지정개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만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조합이 할 때. 두 번째, 조합은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해당되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얘는 무조건 얘는 보나마나 재개발이죠. 재개발 20명 미만인 경우 하잖아요. 세 번째,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 누구죠? 토지 등 딱 3명 지정하죠. 토지 등 소유자로. 그러니까 직접 할 때하고 지정받을 할 때 달라요. 아시겠죠? 예. 얘는 직접 본인이 하는 것이고 20명 안 될 때. 얘는 그냥 지정을 받는 거니까 달라요. 지정받은 토지 등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이것도 민관이지 공은 아니에요. 민관. 합동법인. 한 명 더 있죠? 신탁업장. 딱 지정개발자는 딱 3명밖에 없어요. 자, 얘들인데 그 책 보시면 조합할 때는요. 이게 나와요. 총의 의결. 이게 나오죠. 그죠? 거기 보시면 쌍걸 1번 나오잖아요. 두 번째 줄에 미리 뭐라고요? 총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물론 그때 변경도 마찬가지고 중지도 폐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인가를 받으려면 동의를 거쳐라. 그리고 변경할 때도 중지 폐지 다 같은 말입니다. 다 동의 거치고 다 인가 받고 전부 다 고시하고.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총의 의결은 총 3가지 있었죠. 원칙은 뭡니까?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1000명이면은 일단 최소 501명 이상. 501명이라면은 그 중에 한 250, 한 2명 정도, 2, 3명씩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1000명 중에서 나와줘야 되죠. 근데 사업시행 계획 작성 변경할 때, 관리처분 계획 수립 변경할 때 이 2가지만 과반수 찬성입니다. 출석이 아니라 1000명이라면 무조건 501명 이상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총의견한 얘기는, 얘는 뭐지? 결국 뭐 얘는? 여기다 합시다. 과반수 찬성이라는 얘기예요. 과반수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요? 내가 책을 보니까, 지난주에 빨리 나가 그렇지. 내가 하나를 체크 안 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 안 나는 거예요. 370페이지 봐요. 70페이지.
봤죠? 그죠? 거기 위에 3번. 3번. 보입니까? 총의 의결을 뭐라고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맞는데 4번에 그때 빨리 하는 바람에 내가 미처 체크 못했는데 4번 보시면은 4번 동그라미하고 조합원 있죠? 그 사이 V 표시, V 표시. 빠져서 지금 빠져서 보니까 V 표시 하세요. 동그라미 4번. 그렇지, 그죠? V 표시 이렇게 해놓고 이래서요. 이렇게 위 1, 위 1, 위 1의 앞으로 한 장 넘어 가보세요. 가보시면 위의 밑에 총의 의견 중에 큰 박스 있죠? 밑에 지읒하고 치읒, 지읒 동그라미, 치읒 동그라미 했어요. 지읒 및 치읒. 아시죠? 지읒 및 치읒 해서요. 손 놓으세요. 지읒 및 치읒인 경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죠. 얘가 바로 요 지읒이 여기 뭐예요? 사업 저거 사업 시행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또는 뭐요? 변경할 때 얘는 뭐죠?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할 때죠. 이때는 뭐예요? 조합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출석 조합원이 아니고. 요겁니다. 자, 지금 하는 것이 뭐죠? 무슨 계획이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거잖아. 현재 요거 지금 작성 변경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게 맞는 거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가로 2번은 누구냐? 요겁니다. 요거요. 상가로 2번. 여러분들 얘는 보면은 재개발일 것이고 재개발 사업할 때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 기억납니까? 4분의 3, 2분의 1. 기억나죠? 그죠? 그거랑 똑같아 얘도 4분의 3, 2분의 1 똑같습니다. 줄 거세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플러스 면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과 똑같다. 왜? 재개발. 얘도 재개발이니까요. 재개발. 자, 지정개발 때는 과반수 2분의 1이에요. 거기 나오죠, 그죠? 3번에 두 번째 줄에 과반수 2분의 1.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아. 뒤에 재개발하고 뒤에 여기 뒤에 것도 2분의 1,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과반수 2분의 1. 이게 좀 헷갈리는데 개발법은요 면적을 앞에 둡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렇죠? 정비법은 반대예요. 총수 사람이 앞에 나와요.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다르죠, 그죠? 하지만 뭐 앞뒤를 바꿔서 이렇게 낸 적은 없어요. 여기 빠지겠다. 그렇게 해서 짧게 좀 해주시고요. 좀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개발법과 정비법이 어렵다는 이유가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또 내니까 하는 거야. 내니까 5번에 인허가등 의제. 이건 뭐 줄 끌고도 없잖아요. 자, 앞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아요. 인가가 떨어지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천이니 농지 등등 일일이 개개적으로 승인, 허가, 인가를 다 받고 하려면 100년이 걸려도 다 못합니다. 그렇죠? 똑같죠, 그죠?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러잖아요. 인가가 떨어지면 인허가 등을 받은 간주한다, 의지한다. 다만 관련된 행정기관장은 뭔 해라? 협의해라. 협의는 바로 뒷장 상가로 3번 나옵니다. 협의는 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요거요. 고시가 딱 되면 첫 번째 인허가 등도, 그죠? 인허가 등도 고시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의지한다 그 말이죠. 예. 이따 보면 2번 하나 더 나올 겁니다. 2번. 요건 사업인정 나올 거야. 하나 딱. 그 내용이 바로 이 상가로 1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법, 개발법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 넘깁니다. 자, 3번 사업시행 계획인가의 특례. 1번하고 2번 다 보겠습니다. 1번과 2번만. 교육감 등과의 협의인데 무슨 말이냐, 이거는 들어보시고 책 읽으세요. 지금 정비구역이 현재 그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초등학교 있어요. 초등학교, 초중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육감 내지는 교육장과 협의해라. 그 말에 협의해라. 뭘 협의하냐? 뭐 간단하잖아요. 학생들 통학 시에 혹시 안전에 문제는 없는가? 그죠? 수업할 때 소음 등등의 문제는 없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라.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네 번째 줄에 천재지변 등일 때는요,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를 하는 도중이라도, 마치기 전이라도 인가할 수 있어요. 왜? 천재지변 등은 한마디로 긴급한 경우입니다. 그죠? 그때는 협의기간, 협의는 하되 협의기간 끝나기 도중에도 인가할 수 있다. 원래는 원칙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인가인데 천재지변은 무조건 긴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 내용과 반대. 그때는 협의는 하되 협의기간 끝나기 전에도 인가할 수가 있다. 2번 지정개발자. 자, 이 중에서요 지정개발자만 2번 보시면은 나 너 못 믿어, 지정개발자인 경우인데 두 번째 줄에 지정개발자 안에 보니까요, 이때는 지정개발자가 3명이잖아요. 그 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된 경우에만 따집니다. 민간활동법인은 아니에요. 신탁업자 아니에요. 여기에서 과반수 2분의 1은 3명 다 받지만 그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정비사업비를 제시합니다. 나오죠? 몇 프로? 20%. 요거 100분의 20을 뭐 100분의 30 이렇게 숫자를 틀리게 합니다. 그걸 좀 줄거서 해 주시고요. 상걸 2번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한다. 그러니까 차액 모두가 지급된 데인데요. 저를 보실래요? 이런 게 있잖아요. 가령 재개발도 관리처분 계획. 그러니까 세 개 사업 모두는 관리처분 계획 방법 다 됩니다. 그죠? 주광개선 사업, 환자 수용 관리, 관리처분 계획, 혼용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환지.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처분 계획.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재건축,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 물론 내용은 많아요. 합리적으로 그걸 뭐 다 조사해가지고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나와요. 그냥 다 집을 쳐버리고 그냥 재건축을 보더라도 아파트 다시 지어갖고 분양하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리처분 계획은 아파트 분양 계획이다 라고 그냥 인식하면 끝.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렇죠? 내가 뭐 종전에 있던 옛날 아파트가 3억짜리야. 새로 지으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30평대인데 예를 들어 5억이야.
재개발이야. 옛날 갖고 있던 땅하고 건물 합치니까 3억이야. 근데 하필이면 지금이 환지가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아파트 건설한대. 내가 받는 아파트가 5억짜리야.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2억을 내가 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이죠. 받아가지고 2억 원을 내면 되는 것이고. 나는 종전에 7억이야. 토지 건물 7억이야. 5억짜리 받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5억짜리 받고 2억을 받으면 돼요. 이게 차액이 차액. 2억을 낼 사람은 내고.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사업시행자는 징수할 건 징수하고 지급할 건 지급한다. 그죠? 요게 끝나면 다 끝난 거 아니야. 돈 내고 들어오는 거잖아. 돈 받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 때는 차액을 지급할 때는 바로 어떻게 부르냐면은 청산금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청산금. 한 번 더 시작. 청산금.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는 차액이 주고받고가 끝날 때 그 말이에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개발법은요. 오로지 다 청산금인데 정비법은 용어를 나누어 불러요. 요 때만 청산금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봐요. 3억이야. 아니 5억에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 없잖아요. 그냥 3억 줘. 나 그냥 받고 그냥 털고 나갈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런 사람들 조합원 분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빨리 살 때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 중개업자가 잘 판단해야 돼요. 본인이 막 사가지고 피 붙여가지고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 그렇잖아요. 그죠? 능력 있으면은 딱 잡아놓고 약간 걸어놓고. 그런데 3억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현금으로 그냥 보상해달라. 나 그냥 보상금 줘. 3억 보상금 줘. 그래서 이때는 보상. 다시 말하면 손실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요. 손실보상. 그러니까 3억은 보상해줘. 보상금. 즉 손실보상금입니다. 이때는 청산금이 아니에요. 용어가 뭐라고요? 손실보상금인데 그냥 손실보상. 그냥 안 받고 그냥 종류에 있던 토지건 아파트건 건물이건 가격에 대해서 그냥 돈만 주면 난 나갈게. 뭘 한다고요? 손실보상. 손실보상. 네. 그렇게 일단 이해하세요. 자, 넘깁니다. 뭐 안 볼 게 많고요. 나중에 이제 봐서 한두 개 볼 겁니다. 어디 보시냐면은요. 381페이지. 앞에 거 보지 마세요. 버릴 것도 있고 한두 개 볼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중요해요. 3번.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재건축만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에요. 반대한 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가 빨리 나가야 공사에 착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팔고 나가. 근데 나가냐고 이 사람들이. 아까 말이 3억이지. 그지? 막 4억, 5억 달러 한단 말이죠. 일명이 알바키 하려고. 그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고시가 떨어지면 공사에 착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고 버티면 착수해 못해. 못한다 말 못한다. 이때부터. 그리고 여기 공사 착수 전에 또 일정 부분 또 관리처분 계획은 또 절차 거치는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잠깐 보류하고 일단 이때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얼마 내에? 30일 내에. 그때부터 30일 내에 밑에 말로만 나 반대한다 하지 말고 서류에다가 동의 여부를 사인해서 서면으로 내라 그 말이 되라. 어떤 자냐? 박상 1번 말 그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 있어요. 밑에 시장공사 등 토주공 등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사업 자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동의하지 아니한 자. 어떻게 하느냐 밑에.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 요때 30일 이내에 빨리 사인해내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2번 촉구 받으면은 받고 2개월 이내에는
사인해서 내야 되겠죠. 그죠? 내야 됩니다. 만약에 2개월 넘도록 안 냈다. 그러면 그냥 아니지. 동의 아니라 동의하지 아니한 걸로 본다. 그 얘기죠. 그때 2개월 내에 회답해라. 그거 나오잖아요. 아유, 빨리 읽을 걸 그죠? 넘겨서 회답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그냥 간주해 버린다. 애초부터 반대했으니까. 그죠? 4번 상가로 입원의 기간, 즉 2개월이 지나가면,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반대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낸 사람들,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아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촉구하라. 그러면 2개월 이내에 회답하라. 그 얘기죠. 그럼 2개월 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 설립은 아까 박스 안에 첫 번째 또는 뒤에 거는 두 번째, 동의하지 아니하겠다고 서면서에 사인하고 낸 사람. 왜? 어차피 안 낸 사람은 반대하는 걸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두 가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토지는 A인데 건축물은 B 인정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보세요. 재건축은 등기부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 안에 토지는 지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따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어쩌다가 가뭄에 혼나듯이 어쩌다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 토지는 사업 시행자 건데 건물은 입주자 거.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혹시 있다면 그런 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토지는 A 거. 그죠? 건축물은 B 거. 이런 경우는 그자들에게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둘, 그것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 오른쪽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입니다. 무슨 사업일 때?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판자천수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할 때 줄거세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할 때 채권 매입하거든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매입하겠죠. 그런데 왜 매입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아요. 돈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 돈 없이 사업합니까? 돈과 관련 없어요. 돈하고는. 그럼 재개발은 돈 많아 그러면? 응? 좀 배운 대로 해. 배운 대로. 기억이 안 나요? 모르면 기억이 안 난다고요? 예? 그렇지. 그게 정답이지. 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공공이죠. 공공. 이 작것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공공시행자는. 동의도 안 받고, 그죠? 동의도 안 받고, 채권 매입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시장원수 등 같은 경우는 행정청은 항상 반대. 개발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청들은 어떻습니까? 동의 받아라? 나는 안 받아. 돈 내라? 나는 안 내. 그냥 공공시행자니까 매입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간단 논리예요. 돈이 없다고요? 돈 없이 어떻게 사업한다고? 그건 거리가 멀고요. 공공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4번 주거환경개선 구역인데요. 이것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지정하는 것이 구역이 되겠죠. 그러면 창조를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시행 방법이 다 같이 시작. 환자 스스로,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섞어서 하는 혼용이 있다. 그러면 내용은 안 배우죠. 그죠? 그냥 용어만, 방식만 있을 뿐이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내용이 뭐냐면 앞에 있는 거 환자하고 수용 관리가 달라요. 이렇게
강의 공부하려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도 있어요. 자,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법이다. 스스로 방법일 때는요, 그냥 무조건 2종. 몇 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집니다. 아시겠죠? 일반 주거 지역. 근데 수용 관리는 3종이에요. 일반. 요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대통령령 했죠, 그죠? 근데 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요거 할 때 하게 들었죠, 그죠? 340페이지. 그렇죠. 거기에 쌍가로 4번입니다. 보시면 1번이 환자. 앞에 자 먼저지만 환자 1번이. 동그라미 2번이 수용관리. 1번이 환자 2종 일반 주거. 2번이 관리 수용관리 환자. 2번은 수용관리 3종 일반 주거입니다. 그런데 잠깐 보세요. 여기에서 3종 일반인데 뭐가 수용관리가 그냥 간단해요. 환지 방식과 서류 방법은 빼고 특히 수용관리는 왜 그러냐. 너 수용한다고 너 돈 많이 썼지 더 올려 그 말이에요. 관리처분계 왜 너 아파트 짓는다고 돈 많이 썼지 더 올려라 그 말이죠. 얘는 아파트 짓는 게 아니잖아요. 땅만 하잖아. 이 정도만 해 그냥. 수수료 방식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만 확충해주고 네 건물 정비 계획은 네가 알아서 해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경미하지 그죠? 얘는 뭡니까? 수용한다고 돈 많이 쓰고 아파트 짓는다고 돈 많이 썼다 그 얘기죠. 3종을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수용관리인데 이것이 공공이건 민간이든 간에 현재 짓는 것이 아파트가 임대주택이야. 그리고 최소한도로 200세대 이상일 때는요, 그때는 더 늘려줘요. 3종 일반이 아니고 이때는 준주거 지역까지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또 뒤로 갑니다. 383페이지.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넘겨볼까요? 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1번 제가 설명하면서 할게요. 보시면 뭐가 나오면은 임시 거주시설입니다. 보통 2년 3년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 동안 어디 밖에 나가서 좀 있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지 세입자가 많고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재개발까지만 이 시설들을 인증해주고 사업시행자가 마련해 줍니다. 재건축은 안 그래요. 재건축은 좀 사람들 돈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줄 끄세요. 첫 번째 줄에 바로 얘는 2개 사업만 무슨 사업이죠? 그 주거 환경 개선 또 재개발 요 2가지만 아시겠죠? 재건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 땅들을 하느냐 어떤 땅을 하느냐 자 저를 봅니다. 거주시설이 밖에 나가니까 이 땅이 국가 땅도 있을 것이고 또는 건물 땅이든 건물이든 간에 국가 토지 또는 건물 전축이 있을 것이고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공공 단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 안 되면은 개인 땅이나 개인 건물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이 어디냐면은 바로 2번의 쌍가로 1번의 1번 아시겠죠? 있는 건데 근데 쌍가로 2번의 동그란 박스 있는 내용을 보시면 거기 대통령령이 있는 건데 이 중에서요 이거 국가 지자체는요 이거 국가 땅 국가 건물이네 지자체 땅 건물이네 어차피 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이 지역의 부산시장인데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야, 네 땅 놀리고 있네. 이 건물이 있는데 놀리고 있네. 2년 동안만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자, 얘입니다. 얘만. 원칙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원칙은 거절하면 안 돼요. 거절하지 못하고 알았어 써라. 무조건 무료입니다. 무료. 사용료, 대부료, 처음 뭡니까? 면제. 무료.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요, 사유를 누가 읽어도 누가 봐도 거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누가 봐도. 이거를 모르면은 한글 모르는 거예요. 봐봐요. 밑에 박스 안에 나오죠. 그죠? 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 시설 사용 신청을 거부하지 말고 거절. 법률은 거절이 절. 뜻은 같지만 항상 용어는 법률 용어대로 거부하지 말고 거절.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첫 번째. 어떡하냐? 땅 팔렸다. 그거잖아요. 지난주에 벌써 계약했어. 팔렸어. 근데 내 거 아니야. 그게 1번. 2번. 국가적으로. 예? 국가적으로. 지방적으로. 하여튼 간에 이미 다른 목적으로 사용 계획이 확정됐어. 그죠? 예.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세 번째. 야, 니보다 빨리 저 옆 동네에서 벌써 허가 났다 벌써. 그 얘기예요. 사용 허가가 벌써 뭡니까? 했습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너한테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주시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요. 공공단체와 개인은요. 그럼 얘는 유료겠네? 그런 말 하면 틀려요. 얘는 무료가 맞아. 면제니까. 그죠? 얘는 유료다? 뭐 틀려요. 아니 그런 말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공공단체가 나도 내 땅 내 건물 그냥 써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유료니 무료니 이런 말 아예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얘만 면제입니다. 단 얘는요 공공단체와 개인 토지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손실 입히면은 손실 보상은 해야 한다. 요 말 등장해요. 요 말. 그것이 바로 밑에 3번 나오죠. 그죠? 3번에 상가로 1번 공공단체 개인 손실 입히면은 뭐라고요? 손실을 보상해라.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바로 위에 상가로 4번, 3번은 숫자니까 다음에 하고요. 4번 줄 거야. 재개발 사업일 때만. 밑에 마지막 줄.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어떨 때만? 재개발, 주거환경 아니에요. 재건축 아니에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자, 앞을 봅니다. 재개발 사업의 용어 정의가 뭐죠?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 또 어디에서?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에서. 그거 상업지역이잖아. 그 상업지역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세입자 많으면은 뭐라고요? 임시 상가 설치. 당연히 재개발 나오겠지. 왜? 상업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번 토지 등의 수용사용입니다. 수용사용.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치법상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요 취득이 한마디로 수용이에요. 수용. 다른 말하면 취득하거나 즉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솔직히 돈이 없어 못 사지 그죠? 돈만 있으면 다 되죠. 그죠? 네. 하여튼 되는데 근데요. 이거 재개발 등등이지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재건축 안 됩니다. 재건축은 수용 대신에 뭘 하죠? 매도 청구하잖아요. 아시겠죠?
아, 나 그냥 차액 주고받고 나 아파트 받을래는 받는 거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고 매도 청구 대상자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팔고 나가가 수용의 수용 그것이. 다만 용어를 어떻게 불러요? 매도 청구를 부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수용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매도 청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통 얘는 재개발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재개발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천재지변 등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첫 번째 줄에 봐요. 가로 안에 나오죠. 재건축 사업 언제? 천재지변 등일 때 해요. 뭐 천재지변, 사용 제한, 사용 금지하지 말고 그냥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이라는 말로 하면 긴급하다 그 말이에요. 긴급하다. 긴급하다. 그때는 가능하다. 그때는 가능하다. 수용 가능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죠? 아예 안 된다는데 법률이니까 재건축은 수용 사용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일 때만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번에 1번. 2번에 1번. 항상요 우리가 공치법 나오면은 수용자가 나오면은 항상 공치법이 따라가요. 왜? 공익사업이니까. 똑같이 그죠? 1번 공치법 준용한다 그 뜻이고요. 쌍거리 2번은 요거. 자,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뭐가 되면?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요때 요겁니다. 아까 첫 번째 인허가 등 고시 의제고요. 얘도 사업인정. 사업인정 등 고시. 사업인정 고시 된 걸로 간주한 의제 간주입니다. 의제한다. 그러니까 국토법상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잖아요. 다만 얘는 실시계획 아니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한 날에 그냥 사업인정 이게 뭔 뜻이죠? 이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업인정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생략해라. 요 순간 그냥 인정해 주겠다. 무슨 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그 뜻이 바로 쌍가로 2번입니다. 4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한다. 그러니까 이 뜻은 대지로 현물보상, 건축물로 현물보상. 아시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는 그냥 토지로 줄게, 건물로 줄게 그 얘기인데 마지막 줄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준공인가는 바로 저를 보세요. 국토법과 개발법은 마지막에 준공검사 실시해서 합격하면 도장 주고 주는 것도 그냥 준공검사를 부릅니다. 근데 정비법은 안 그래요. 직접 현장에 가서 합격 여부를 가리는 검사는 준공검사죠. 준공검사 실시에서 합격하면은 시장공사 등이 직접 도장 찍어줄 때는 준공인가라 불러요. 다른죠, 그죠? 준공인가라 부릅니다. 용어가 좀 많이 바뀌었죠. 준공인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돈 대신에 돈이 없으니까 토지로도 건물로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관리처분 개념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